49.4세. 이것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한국 직장인들이 평생 몸 바친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평균 나이입니다. 50세도 채 되지 않는 나이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무려 40년. 이 아득한 시간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53세에 갑작스럽게 명함을 빼앗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고도 벼랑 끝에 내몰려야 했던 그의 선택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25년간 청춘을 바친 전자회사였습니다. 강진혁 부장은 자신이 회사와 함께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효율화라는 차갑고 이질적인 단어가 적힌 통보서 한 장에 그의 25년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배신감과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숨 막히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어있던 회사 이름과 직급, 그 사회적 명함이 사라지자 그는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공허함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서 본 퇴직 후 심리적 충격이라는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하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점점 가시 돋친 잔소리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저러고만 있을 거야? 그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밤마다 천장을 보며 되뇌는 이 질문은 깊은 불면의 늪으로 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퇴직 후 1년. 아직 대학생인 막내의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10년이나 남았습니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그 아득하고 캄캄한 절벽이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기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그는 결국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손해보더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은가.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그렇게 그는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5년 먼저 받는 대가로 평생 30%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의 무게를 그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소득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혁 부장 역시 그 통계 속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강진혁 부장의 첫 번째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추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세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 찾아간 면접장. 자기 아들뻘 되어 보이는 젊은 면접관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과거 경력은 화려하신데 저희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왕년에 내가 너 같은 애들 수십 명을 데리고 일했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키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었습니다. 한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55세에서 59세 재취업자의 60% 이상이 월 2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냉혹한 통계를 온몸으로 체감해야 했습니다. 경비직이나 시설관리직 외에는 연락 오는 곳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내가 25년 경력에 이 돈 받으려고 이렇게 구차하게 굴어야 하나라는 무력감에 결국 재취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강진혁 부장. 그는 내 사업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진 것입니다.
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미천 삼아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을수록 현실의 벽은 상상보다 높았습니다. 한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50대 이상이 주로 선택하는 음식이나 숙박업은 진입이 쉬운 만큼 경쟁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는 한 경제지의 보도를 인용하며 50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12%를 넘는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팩트 앞에서 그는 퇴직금마저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창업을 포기했지만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이 시간과 생활비로 수천만 원을 더 허비했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조기 수령으로 깎여버린 연금과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 그리고 깊은 패배감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같은 시기 53세에 퇴직한 오세준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의도적인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6개월간 그는 인생 재설계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도서관으로 출근해 은퇴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재무 상담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한 전문가가 강조했던 퇴직 후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을 그는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의 유혹을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한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처럼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춰 매년 7.2%씩 연금액을 불리는 연기연금까지 고려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해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십 번의 면접 탈락 끝에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보다 직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계약직 관리자로 재취업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그는 이 일을 굴욕적인 잡다운이 아닌 내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다리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또한 그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에 세금 이연 혜택을 받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안정적인 채권과 저위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직 월급의 일부를 떼어 매년 연금 저축과 IRP에 추가 납입하며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 공제 혜택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꾸준한 절세에서 나온다. 시간이 흘러 65세가 된 오세준 차장. 그는 계약직 근무와 꾸준한 연금 자산 운용으로 소득 절벽 시기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제 그는 감액되지 않은 온전한 국민연금과 그동안 복리 효과로 제법 불어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함께 수령하며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 속에서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는 미소 짓습니다. 50대의 몇 년 고생이 남은 40년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 강진혁 부장과 오세준 차장.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퇴직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시간과 정보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은 불안감에 쫓겨 단기적인 손실 회피에 급급해 장기적인 손해를 자초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단기적인 어려움과 자존심의 상처를 감내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낳고 치밀하게 준비된 퇴직은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은퇴 크레바스를 직시하고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퇴직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명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내게 필요한 총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냉정한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메울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현금 흐름 계획을 지금 당장 종이 위에 그려보아야 합니다. 둘째, 조기 수령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연금은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당장의 가뭄을 해소해주는 독이 든 샘물과 같습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는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오히려 연금 수령을 늦추면 1년에 7.2%씩 증액되는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이 당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묻지마. 창업 대신 전략적 잡다운을 수용하십시오. 퇴직금을 건 생계형 창업은 노후를 건 도박입니다. 수많은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사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을 직시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낮추는 잡다운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월 200만 원의 소득이라도 이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버틸 수 있는 소중한 다리이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생존 전략입니다. 넷째, 잠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깨우십시오. IRP 계좌를 단순한 통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거래하는 금융사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 혜택은 국가가 주는 합법적인 보너스입니다. 연간 900만 원 한도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테크를 통해 연금 자산을 꾸준히 불려 나가십시오. 53세의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남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고 자존심보다 실리를 택해 준비하느냐에 따라 40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제표와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현명한 준비가 다가올 40년을 비극이 아닌 축복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